그냥 외부 외출을 하고 왔는데 정상적인 변이 이제 팬티에 묻어 있을 때 아. 정상적인 거, 의지 없이. 형태가 있는 변이. 네네네. 자, 뉴스원과 함께하는 메디 컬투 쇼! 쇼! 네, 안녕하세요. 방송인 유정임입니다. 네, 세계적인 무명 배우 김병우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천동 시원항병원의 조현우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둘이 막 싸웠어요. 치킨을 먹는다길래 제가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오늘 언제 모시면 꼭 물어보자. 지난번에 우리가 과민성 대장증후군 했잖아요. 그 좋은 음식이 뭐 있어요? 저는 과일이 좋다. 네. 했더니 야채가 좋다. 우리 다 맞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장님? 좀 듣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 아유, 준비가 됐어요. 예, 준비를 하셨네.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 그럴 줄 알고 놀라워. 이렇게. 네, 이렇게. 일단, 예, 포드맵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FOD, MAP, 포드맵이라는 단어를 네. 검색에 치시면 요 사진이 뜰 건데요. 그림이 뜹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품 영양학자들, 과학자분들이 우리 장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음식들을 분류를 했어요. 네. 아. 장을 예민하게 나쁜 음식들이라는 건 아니에요. 네. 장을 예민하게 만드는 음식들이 있고 장을 안정화시키는 음식들이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밑에 있는 그 빨간색으로 하는 음식들, 네. 밀가루 음식, 사과, 배, 수박, 메론 다 좋아하는 것들이죠. 네. 양배추, 양파, 브로콜리, 좋다던데요? 우유, 유제품 네. 네. 이런 것들이 장에 가스를 많이 차게 만들고 장의 운동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네. 운동을 이제- 증가시킨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 있으신 분들은 더 장이 예민해지면 또 별로 안 좋겠죠. 가스가 피해야 많이 차고. 되네. 또 네. 양배추도 요새 뭐 갈아서 드시는 분이 많은데 그러니까. 네. 갈아서 드시게 되면 키닌이라는 성분이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양배추를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네. 그걸 드실 때는 되도록이면 데쳐서 드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먹는 방법을. 네. 그럼 그리고 파란 거요? 네. 파란 거는 이제 두부, 생선, 네. 쌀로 만든 음식들, 바나나, 딸기, 포도, 네. 키위도 좋다고 돼 있고요. 네. 당근, 토마토, 감자, 고구마 이런 시금치 이런 것들인데 아하. 이런 것들은 이제 드시면 상대적으로 네. 밑에 있는 음식들보다는 장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아. 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드릴 테니까 요거를 네. 참조하시고 집에 딱 붙여놓으시고 네. 되도록 이런 파란 음식들을 드시는 게 좋다. 이게 보시면 놀라운 아하, 게요. 그렇군요. 저는 네. 이쪽에 이제 뭐 빵, 뭐 밀가루 있겠지만은 좋은 음식에 쌀, 이 탄수화물, 쌀로 된 거가 좋다는 게 전 굉장히 놀라워요. 아, 너무 다이어트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좀 빼고 뭐 이렇게 야채를 많이 먹고 좀 그러라고 했는데 쌀 이게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그때 아침밥 얘기도 하셨는데. 예, 예. 탄수화물 자체를 너무 피하시면 안 된 게 네네. 우리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너무 과도한 이제 우리 탄수화물이 이제 쌀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패스트푸드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이제 우리 정크푸드나 네. 패스트푸드들이 더 이게 회가 될 수가 있지. 그렇죠. 우리 선조들이 사실은 이제 한식 위주의 식단. 땀을 쥐어 사실 한 우리가 농사인데. 이게 네.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 우리 것이 네. 적당한 전에 뭐 저기 유명하신 우리 의사 선생님도 발표를 네. 하셨지만은 살을 빼려고 하지 말고 건강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아. 예, 그죠? 그래서 네. 이제 밥을 드실 때 쓸데없는 걸 안 드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쓸데없는 중요해요. 거. 자꾸 우리가 따로 쓸데없는 걸 정량을 먹지. 드시면서 네. 적당한 운동을 하시면서 마음 편하게 하시는 게 가장 네. 건강 위해서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푸드맵이라고 하셨어요. 한번 네. 찾아보시면 포드맵. 포드맵. 네. 네.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이 원장님과 함께 우리가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대장학문외과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다양한 방면에서 들었는데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 마지막 시간은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참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시원했는데 갑자기 밑에가 좀 불편해지네요. 아, 그래요? 아쉽네요. 제가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진구에 사는 주영이 엄마입니다. 예. 아이들 다 키워놓고 이제 몇 년 후면 남편하고 꽃놀이 다닐 시기가 올 거다. 이런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렇죠. 남편도 5년만 있으면 정년 퇴임할 때가 되니까 크루즈 타고 제2의 허니문을 즐기자. 야. 이게 부풀어 있습니다. 퇴직금 두둑히 나오시나 봐. 그런데 요즘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얼마 전 남편의 속옷을 빨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남편 이제 50대 중반입니다. 근데 쉬운데 최근 들어 속옷에 변이 공증을 자주 하셨어? 아니 최근 들어 속옷에 변이 자주 묻어 나옵니다. 부부간에도 예의가 있으니 처음에는 실수했겠지. 그래서 말을 안 했는데 이런 횟수가 잦아지니까 걱정이 돼서요. 변실금 증세 같은데 병원에 가자고 하자니 큰 병도 아닌데 괜히 남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같아서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지켜보는 중입니다. 네네. 아우, 굉장히 현명하시네요. 이거 현명한 건가? 이 증세가 잦으면 다른 병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주위의 친구들은 늙어가는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증세다. 젊은 사람들도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치료 안 하고 두어도 되는 걸까요? 남편을 걱정하는 마음에 티도 못 내고 사연을 보내봅니다. 야, 이거 저 여자분들은 저 요실금 하는데 남자분들도 이게 변실금이라는 게 올 수가 있군요. 야, 이게 50이 넘으면서 변을 팬티에 좀 묻힌다. 그 변실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 원장님도 지난번 시간에 한번 여자분 변실금 얘기를 하셨는데 변실금이 뭐예요? 똥 싸는 거예요? 그냥 네. 슥 나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지금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요실금이란 말은 인터넷 검색하면은 막 뜨거든요. 예. 근데 변실금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의외로 그러게요. 많아요. 이게 그래서 아는 이제 애서 그런 거 아니에요? 대장암원 학회에서도 이제 변실금의 중요성을 자꾸 이제 캠페인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네네. 계신데요. 네. 변실금이라는 거는 이제 만 4세 이상에서 고형변이나 액상변이 네. 적어도 한 달 이상 자신의 의지대로 조절할 수 없는 상태로 반복적으로 이제 배출되는 경우를 이제 변실금이라 하는 거죠. 아니, 만 4세 이상이라면 이런 증세가 그렇게 어린 나이에도 올 수 있다는 얘기세요? 네네네네. 아, 그렇군요. 그거를 이제 소아 네. 유분증이라 그럽니다. 아, 유분증. 어린아이들의 네, 이제 변이 남는 네. 유분증. 원인이 뭡니까, 원장님? 원인은 상당히 많은데요. 첫 번째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비정상적인 이제 대장 운동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런 네. 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제품의 이제 무분별한 섭취로 장애 움직임이 증가된 경우. 아, 오히려. 그래서 이제 배변 장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직장 안에 변이 꽉 차 있으면 변이 그 넘쳐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 오버플로우 인컨티넌스라고 그러네. 하는데 네. 병이 넘쳐나면서 실제로는 크게 변실금의 범위도 들어가지 않는데 변실금 있는 것 같이 이게 오인돼서 네. 찔끔 이렇게. 그렇죠. 예. 오. 그래서 이제 비정상적인 대장 운동, 그리고 이제 잘못된 배변 습관, 네. 변비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원인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만이라고 비만이라고 변실금이 생긴다기보다도 이제 정제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제된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섬유 섭취량이 적겠죠. 그 네. 찐득한 변이 많겠죠. 찐득한 변이 어떤 항문 입구에서 걸려서 조금 묻어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실 수 있어요. 아, 그때 원장님 말씀하셨어요. 그 변실금. 찐득찐득한 변을 쓰신 분들이 거의 변실금에 많이 그때 네, 그 언제 한번 네. 몇 회차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전에 사진 보여드렸지만은 장이 네.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늘어난 장 속에 있는 변을 빼내기 위해서 힘을 줄 거잖아요. 그렇죠. 힘을 주면 항문이 밑으로 쭉 빠질 거잖아요. 그걸 네. 이제 회음부 하강증이라는데 우리 소위 말하는 밑 빠진다고 그러죠. 네네네. 밑이 빠지면서 장도 빠질 수도 있고 칠도 튀어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너무 오래되게 되면 네. 관략근의 기능이 떨어지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요. 이제 자꾸 이제 변도 넘쳐나게 되고 변도 묻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난산, 분만할 때 아. 너무 힘들게 이렇게 여자분들. 예, 그래서 네, 이제 네.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분만한 여성들을 대해서 관략근의 손상 정도를 이제 측정을 했는데 네. 제왕절개 하신 분에 비해서 네. 난산을 하신 분이 관략근의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요. 아. 또 분만 시 또 이제 정상적인 분만하시는 분들 관략근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많이 확인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하시고 일단은 이제 분만했을 당시에는 관략근에 떨어지는 것들이 확인이 안 될지 몰라도 네. 장기적으로 장기적 잠재적 손상이라고 그러죠. 네. 한 10년이나 20년 지나면 잠재적 손상이 돼서 오시기 때문에 네. 그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 논문으로 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꼭 고려를 하셔서 분만 시에도 자기의 관략근 기능이 어떤가를 확인하시고 분만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어머니께 감사하세요. 변실금 증세까지 그 위험을 감수하고 아이를 아유. 낳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 아버지한테도 간신히 저기 감사할 것들이 아버지 너무 많겠지. 뭘 하셨나? 아버지는 정말 엄마 속을 좀 갑자기. 들썩이느라고 얼마나 네. 고생을 많이 하셨을까 그래. 자, 그러면 변실금의 원인은 이제 알겠는데요. 증세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냥 묻어나는 것 이거 하나로 봐야 되는 근데 건가요? 묻어나는 증세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뭐 이게 찔끔은 이제 변실금은 왕창 철포덕 어느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변실금이라고 제가 진단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는 본인이 이제 무의식적으로 몰랐는데 네. 그냥 외부 외출을 하고 왔는데 정상적인 변이 이제 팬티에 묻어 있을 때 아. 정상적인 의지 없이. 형태가 있는 변이. 네네네. 근데 이제 형태가 있는 예. 변이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무름변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설사변 같이 나고 네네네네. 잘 예민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관략근 힘은 상대적으로 센데 네. 항문 입구에는 변이 내려오면 변이를 느끼는 감각세포가 있는 부위가 있거든요. 네. 이제 항문 바깥에서 3 내지 4cm 입구인데 그거를 어떤 통증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압통으로 느낍니다. 아. 그러니까 뭔가 변이 내려오거나 무름변이 내려오면 이게 일시적으로 관략근이 딱 피졌다가 딱 갔거든요.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면서 무름변이 내려오면 어떻게 일시적으로 좀 변이 묻어 나오는 거죠. 아. 변지린 같이. 그러니까 네네. 그런 것들은 이제 무름변이 나오면서 장이 예민하시면 장의 움직임이 증가로 인해서 네. 특히나 이제 변을 참는 분들에게 생길 수가 있죠. 엄밀한 의미에서 변실금의 범주는 들어가지 않고 예. 장이 이제 예민하시면서 그 항문 입구에서 감각이 예민하신 분들은 일시적으로 변이 묻어나오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식생활 관리를 통해서 섬유 섭취 통해서 항문관을 네. 통해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변실금의 치료가 되겠나요? 증상이라고 네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엄밀히 말하면 이제 병실금의 증상 범주에도 안 들어갈 수 있겠죠. 아,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과민성 대장증후군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좀 애매하게 생각되는 게요. 우리가 배탈이 나듯이 막 설사가 이렇게 마렵고 그럴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그거하고 있는데 이건 이거하고 다르겠죠. 이거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좀 다를 수 있는 게 네. 그걸 느끼는 거잖아요. 그쵸. 아, 편이 셀 것 같다 느끼는 거. 네네네네네.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정상적인 변이 묻어 있는 거랑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네. 어떤 후자는 이제 심각한 변실금이 되겠고 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 충분히 관리 및 치료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유형의 이제 변실금의 어떤 증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치료는 이제 보통 이제 식이요법이나 네. 약물 치료.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는 뭐냐면 이제 장의 움직임을 좀 떨어뜨리면서 네. 장을 예민하지 않게 하는 거죠. 네. 식생활적인 관리를 하면서. 네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치료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관략근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네. 어느 정도 올리는 역할도 하고. 어떻게 해요? 그럼 무슨 전기 자극을 줍니까? 예.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바이오 예, 피드백이라고 그런 이제 하시니까 그렇지 않을까? 그런 치료 안에 그런 전기자극 치료도 있고 아. 아까 말씀드린 자기장 치료도 있고 아하. 네, 그러면서 이제 관략근의 기능을 올리는 치료 방법도 있으면서 장의 운동을 좀 정상적으로 아까 네. 과민한 장을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또 제일 큰 거는 배변 습관이겠죠. 변이 시원스럽게 배출이 안 되니까 항문 입구에 찐득한 변이 쌓여 있으니까 조금 내려오겠죠. 예를 들어서 맞아요. 이 찐득한 변이 쌓여 있는데 장 안에는 이제 신경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그렇지.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과민한 음식을 들거나 약주를 하시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막 장이 움직이면서 찔끔찔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끔 나오면 하면서 쪼아버리고 그러니까 그렇지, 좀 그렇지. 묻어 나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경우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피드백 치료를 통해서 변분의 횟수도 줄이고 변도 완벽한 배변이 될 수 있도록 네. 배변 습관, 약간 기역자에서 일자로 될 수 있게 배변 네. 습관을 고치는 치료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자극술이 있는데 네. 이건 아직까지는 뭐 확실한 효과가 이게 입증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복숭아뼈에 네. 정기적인 자극을 주면은 복숭아뼈. 정기적인 자극을 주면 관략근의 기능이 올라간다는 이제 보고들이 있습니다. 네. 이 변실금 증세는 말씀하신 것처럼 통증이 있는 건 아니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묻어난다고 해서 별로 신경 안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장이 무력해지는 거죠, 결국은. 장이 무력해진다기보다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변실금 때문에 고생해서 가장 큰 환자 중에 대부분은 이제 직장암 수술하신 분이에요. 네. 네. 직장암 수술하신 분이 저한테 울면서 말씀하시는 경우 있었는데 하루에 40번 변을 본 적이 있냐. 40번이요. 당신은 야, 뭐 그건 헐지 진짜. 않나요, 진짜? 당신은 화장실에서 자본 적이 있냐 이런 말씀 들었을 때 너무 가슴 아프네요. 상당히 이제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변실금 증상이 때문에 심지어는 이제 장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군요. 그런 경우는 같이 치료를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얼굴이 엄청나게 밝아지세요. 아니 그러면 변실금이라는 자체가 이게 그냥 갑자기 생겨나는 어떤 뭐 증세가 있었겠지만은 어떤 생활 뭐 습관이라든지 이게 생겨날 수 있는 게 있고 아니면 뭐 그 직장암이라든지 뭐 대장암이라든지 뭐 이런 질환들이 이제 진행이 수술하고 되고 나서, 나서 후에 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요. 특히나 이제 직장암이죠. 이 직장암은 직장을 제거하기 때문에 네. 직장이 다른 대장간의 크기가 크거든요. 부피가 크기 때문에 변이 이제 고여 있는 수용체의 찼다 내려오죠. 창구가 네. 역할을 하는데 그 창구가 없어지니까 더 작은 장이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 장이 나중에 커질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죠. 한 3, 4년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까지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삶의 질을 좋게 하는 것도 큰
큰 치료 중에 하나다. 그건 당연히 그렇겠네. 자신감 내지는 막 이런 네.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테고 막 그러니까. 자, 이 변실금이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증세는 아니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네, 이건 그냥 하나의 병이고요. 충분히 고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거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히 뭐 고쳐야 될 가능성, 뭐 그런 가치가 좀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좀 아까 보이시나요? 말씀드린 노화를 말씀하셔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물론 노화가 되면서 관략 근육이 떨어지는 게 있는데 그렇겠죠.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분만 손상하고 연결된 경우들이 꽤 많아요. 네.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50대, 60대 돼서 오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난산하신 경험이나 힘든 경험이나 다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잠재적인 손상으로 있다가 이제 네. 나중에 돼서 오시는 경우 많은데 그런 경우 상당히 안타까운 경우 많고 네. 또 그런 환자분들 중에 아까 변비가 지속이 되면서 장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네. 분만하면서 장이 늘어나게 되고 늘어난 장 때문에 변비가 악화되게 되고 그 늘어난 장 쪽으로 박혀 있는 변을 빼내기 자꾸 힘을 주게 되고 그렇죠. 밑이 빠지면서 관략근의 기능이 자꾸 손상되게 되고 설상가상이 되는 거죠. 계속 그러면서- 연동이 되네요. 연동이 그러면서 그냥 간질간질하면서 나중에 변이 묻어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상당히 안타깝죠. 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이 대장학문외과 변실금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8번에 거친 방송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냥 평소 생활 습관이 아주 사소한 거예요. 신호 왔을 때 화장실 가시고요. 너무 오래 시간 끌지 마시고요. 물 많이 드시고 골고루 식사하시고 아침 거르지 않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 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네. 예. 아까 그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변실금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심한 변실금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하면 한 7, 80%는 그냥 저희가 카운셀링 해주고 그냥 그 과거력 그냥 그 듣고 네. 식사 관리 해주리고 간단한 약물 관리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다행이네. 그러니까 예.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예. 또 그걸 너무 터부시하고 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너무 이제 우울증에 빠지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상담도 받고 치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실금하고 뭐 거의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네. 저는 이 8번의 시간을 쭉 함께하면서 제일 놀라웠던 게 뭐냐면 장이라는 게 뭐가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게 장이라고 생각했는데 뇌하고 연결돼 있구나. 저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식습관도 중요하지만 나의 정신 상태가 어떤지 이것이 장에 미친 영향이 이렇게 클 수 있구나. 정말 그 쇼크였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좀 여러분에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쪽 세계 이 대장 항문 쪽 같은 거는 기피하고 얘기를 안 해서 그래요. 근데 이게 질환이다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가 인지를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시게 되는데 이거 뭐 아유 그냥 뭐 참 뭐 좀 아유 뭐 올 수도 있겠지.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 심각성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게요. 자, 이제 방송 마무리하시면서 꼭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 꼭 요것만큼은 하고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힘든 생활들을 많이 네. 겪고 계시고 힘들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항상 어려운 시기가 있으면 좋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네.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장도 좋아진다는 생각 하시고요. 불편한 것은 항상 전문의와 상의해서 치료받으시면 행복한 생활들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들 건강 덕담을 함께 주셨습니다. 제가 끝으로 우리 조현원 원장님께 한 말씀을 좀. 제가 가면 연예인 DC 좀 해주세요. 어쩜 천편일률적으로 있지도 않아. 자, 덕천동 시원항병원 조현원 원장님과 함께 8회에 걸쳐서 대장학문외과에 관한 아주 깊은 질환들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그 모든 시간보다 저는 이번 시간이 참 많이 기분이 좋았던 게 여쪽 세계에 덮여 있었는데 이걸 확 좀 풀어드린 것 같아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네. 자, 뉴스원과 함께하는 메디 컬투쇼 쇼.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덕분에 그 김원범 씨와 제가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겪던 게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여보세요. 당신만 좋아졌겠죠. 그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내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뭐 살을 빼려고 하는 음식이나 살을 빼려고 하지 말고 살찌지 않게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안 좋은 게 입에는 좋은가 몰라. 그러니까 아유. 희한하지.